주민 소환자라는 것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선출직, 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강제로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07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이 주민 소환제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실제 소환된 사례는 단 2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 선출직이 소환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과천에서 지난 여인국 전 시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서울 집값 폭등이라든지 전세 대란 등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과천청사 앞에 유휴 부지에 4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은 이제 과천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 그리고 시민 공원이거든요. 이곳에다가 대규모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과천 시민들이 이제 뿔이 난 겁니다. 분노 폭발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애꿎은 과천시에 이제 불똥이 튀었다, 유탄을 맞았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를 김종천 시장이 네.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같은 정부 여당 민주당이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이제 반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주민 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해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과천시에서는 일단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김 시장 같은 경우에 천막 당사까지 치고서 반대 의견을 내세웠는데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주민 소환까지 추진되는 와중에 과천시가 본인들의 대안을 내놨는데 어떤 안을 제시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도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시장 역시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하지만 이제 같은 당이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을 정면 반박하기는 좀 어렵다. 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음에 또 공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물론 있고요. 하지만 지역의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김 시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 김 시장이 고민 끝에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주민들이 반대하는 과천 청사 유휴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4천 세대 주택을 공급하자는 대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주민들의 반대도 수용을 하고요. 정부의 방침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과천에 현재 공공주택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지구 계획도 아직 수립되기 전인데요. 여기에 있는 자족용지, 유보지를 이제 주택 용지로 용도를 변경을 하고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약 2,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다가 좀 교통이 좋은 지역에다가 약 2,000세대를 공급하면은 네. 정부 계획대로 4,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대안을 제시를 한 건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대안이 성남, 과천 시민들의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천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썩 흡족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 같은 대안에 대한 또 중요한 부분, 국토부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아닐까요? 국토부는 과천시, 네. 과천시장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27일이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이제 과천시에 방문해서 과천시장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과천 청사 앞 유휴 부지에다가 기존 계획과 다소 다르게 한 3,500세대, 한 500세대가 줄인 네.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그 계획을 과천 시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런 국토부 계획에 대해서 전면 거부를 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안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천시는 과천시의 이런 대안에 대해서 국토부는 실무 협상을 위해서 과천시에 제시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김 시장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국토부 과천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평행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천 시민들은 계속해서 이 주택 공급 방안 백지화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과천시장을 주민 소환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지난 27일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가 과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네. 이 서명부와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를 받게 되면은요, 60일 이내, 2달 이내에 과천시 주민 소환 청구권자 약 15%,
7,877명인데요. 이들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 소환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과천시 인구가 6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이게 인구가 적을수록 서명을 받기 쉽고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서명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 인구를 볼 때 네. 서명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서명부에 대한 접수를 하게 된 다음에 동일인이 있는지 아닌지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또 김 시장의 소명서를 또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르면 각종 절차를 거쳐서 6월 중순경에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주민 소환 투표를 하더라도요. 네.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3분의 1, 33.3%를 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10차례 주민 소환 투표가 실제 있었는데 그중에 33%를 넘은 경우는 단 2차례에 네. 불과할 정도로 이게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거라 보여지고요. 과거 여인국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이 33%를 넘지 못해서 결국 투표함을 열지 못해서 소환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를 하고 네. 투표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할 경우에 그날부터 시장직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